지난 주말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이 자리를 함께해 전 세계를 주목시켰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예산안 처리 마감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어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새 회계년도에 뉴저지 트랜짓의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인천 노선에 야간 운항편이 추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남북미 정상. 지난 주말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주목시킨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분단 66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회동 소식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 일요일 오후 3시 45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합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1분여 뒤 남측으로 넘어옵니다. 남측에서 두 정상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전 협정 후 66년 만에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이어서 53분간의 북미 정상회담. 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는 자리에는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생방송과 실시간 속보로 정상들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CNN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들이 해내지 못한 것들을 이미 달성한 사람이라 설명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을 내디딘 첫 번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3일간 너무 많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며 비무장 지대에 도착한 순간부터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하고 헤어진 순간까지를 편집해 담은 영상을 트윗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등 한인단체들도 정상들의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단체장들과 한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역사적인 저희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미국 정상, 또 한국 정상, 또 북한의 정상 모두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되고, 이번에는 꼭 평화가 한반도에 오는 결실을 맺는 것으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화해, 공존을 위해서 잠시나마 좀 멈춰섰던 것 같은 모습이 다시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력을 받은 이상 이번에도 절대로 좌절함의 일 없이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고 저희 남북 통일이 조금 더 빨리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즐거워하시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트럼프 방안은 너무 축하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국적 유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간 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거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국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선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6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져 미군 입대나 미국 내 주요 공직 진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협의회가 지난해부터 국적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도 지난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국적법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뉴욕협의회 자문위원회 125명이 지원해 뉴욕 총영사관의 추천 후보자 정원수에 달했지만 올해부터 최소 비율 이상을 채워야 하는 청년과 여성 부문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평통 자문위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심사를 마친 결과 모두 125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전체 자문위원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부문과 40% 이상 여성 부문은 모집 정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부문의 경우 7명에서 8명, 여성 부문 5명에서 6명이 미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은 일단 추가 접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실시 여부는 한국평통사무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뉴욕 총영사관의 후보자 추천 인원은 125명이 아닌 청년과 여성 부문의 현재 미달 인원만큼 줄어든 110명 선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기 뉴욕 평통 자문위원회 최종 인원 규모도 18기 때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평통 안팎에서는 뉴욕 총영사관 측에 추가 접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평통사무처는 현재 뉴욕 총영사관의 추천 없이도 만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자들은 오는 7월 4일까지 평통사무처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셧다운 위기는 면하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예산안 처리 마감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어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회계년도보다 3%가 늘어난 2019-2020 회계년도 387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이번 예산안의 서명 절차를 마침에 따라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주정부가 관리하는 주립해변과 공원 등의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머피 주지사가 주의회에 입법을 요청한 부자 증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회계년도보다 18.5%가 증가한 38억 달러 규모의 연금 지급액이 포함됐으며 뉴저지 트랜짓 예산도 5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또한 프리K에서 12학년까지의 교육 예산을 전년에 비해 최대 4억 4,800만 달러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의 추가 예산 4,850만 달러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동안 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현재 9.97%에서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회가 강하게 맞서면서 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 회계년도에 뉴저지 트랜짓의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열린 뉴저지 트랜짓 투자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뉴저지 트랜짓에 할당할 예산이 5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새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공공안내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의 노후화된 역시설의 개선과 노후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버스, 열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케빈 코벳 국장은 113대의 열차와 268대의 버스를 2020년까지 구입하고 새로운 엔지니어와 운전수들이 고용되면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500명의 기관사와 운전수들을 고용했으며 현재 6개의 엔지니어 교육 코스를 진행 중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이 운행 취소 47% 감소, 운행 시간 정확성 5% 증가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뉴저지 트랜짓의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만원 버스, 혼란스러운 게이트, 수많은 운행 정지, 지연, 매번 고장나는 에스컬레이터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오바마 케어 폐지를 우려해온 가운데 뉴저지주 주민들은 2021년부터 기존 연방정부가 하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 대신 SBE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연방정부가 오바마 케어로 운영 중인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없애더라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테이트 베이스드 익스체인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주 스테이트 베이스드 익스체인지 SBE 설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BE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뉴저지 주정부는 SBE의 계획안을 연방정부에 8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은 2021년부터는 SBE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SBE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과 기업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창구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물리던 벌금이 연방법으로는 없어졌지만 뉴저지주의 경우 주법으로 계속해서 미보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SBE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세금 크레딧을 통한 보험금 보조가 제공될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 온라인 거래소는 뉴저지주를 비롯해 현재 28개 주가 이용하고 있으며 뉴욕주를 포함한 11개 주는 이미 주별로 별도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기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하자 가입 기간을 90일에서 6주로 줄였으며 조만간 폐기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후된 시설로 비난을 받아왔던 라과디아 공항에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 라과디아 공항 건설 후 완성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총 80억 달러가 투입된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라과디아 공항의 조감도와 터미널 내부 조감도를 발표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그동안 낙후한 시설과 차량을 통한 접근이 불편한 공항으로 꼽히며 제3세계 국가의 공항 같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면 여행객들의 공항 출도착 편의를 위해 차량 진입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며 공항 내부 시설도 월드 클래스급이 될 전망입니다. 각 터미널별로 대형 항공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이번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터미널 내부 공사가 끝나 문을 열면 이전과 달리 고급 식당과 보다 많은 쇼핑몰을 위한 상점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델타 항공 터미널의 경우 총 40억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17년부터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일부 터미널 시설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올 11월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뉴욕 인천 노선이 증편됩니다. 매일 0시 35분에 뉴욕을 출발하는 야간 운항편이 추가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야간 운항을 추가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 공항 간 운항 횟수를 하루 2회로 확대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현재 매일 오후 1시 55분에 뉴욕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20분 인천에 도착하는 OG 221편과 인천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해 오전 11시 35분에 뉴욕에 도착하는 OG 222편을 운행해 왔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매일 0시 35분에 뉴욕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15분에 인천에 도착하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 50분에 출발해 뉴욕에 오후 11시에 도착하는 야간 운항편을 추가하게 됩니다. 야간 운항편에 배치될 기종은 에어버스 350 여객기로 한국 국적사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이코노미 앞 좌석과 비상구 좌석 등은 $150를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포틀리 한남 체인과 필라델피아 엘킨스파크 H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는 야간 편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7월부터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새로운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최저임금과 가스세 인상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시행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한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가스세 인상폭은 5.6센트로 세금까지 합산할 경우 갤런당 57.8센트의 수수료가 붙는 셈입니다. 도로정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세금이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고 있는 한인들은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우리도 2전, 3전 싼 데를 찾아다녀요. 그 가스가 얼마나 민감한데 이렇게 2블럭 돌아가고 3블럭 돌아가는 게 1전 때문에 2전 때문에 그래요 다. 지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제일 비싼데 뭐 캘리포니아가 올라 좀 덜 댕기고 뭐 해야지 뭐 어쩝니까. 비즈니스 업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7월부터 또다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26인 이상 업체는 현행보다 시간당 $1, 26인 이하 업체는 $1 25센트 오르게 되는데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직원들의 월급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매출은 제자리다 보니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렌트비나 생활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많이 받아도 자기들 삶은 좋은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업주도 만족 못하고 직원도 만족을 못하는 인건비 상승이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해선 무조건 세금부터 올릴 게 아니라 물가와 주거비 안정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가스세 인상 외에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고용주가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캘세이버스가 운영됩니다. 또 경찰의 바디캠 영상 공개와 탄약 구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17개 지점의 영업시간을 다음 달부터 추가로 연장합니다. DMV는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글렌데일과 헐리우드, 잉글우드 등 LA 인근 DMV 사무소 17곳의 영업시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DMV가 연장 운영하고 있는 LA 인근 사무소 7곳을 포함해 총 24곳의 오픈 시간이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다만 DMV 측은 모든 사무소의 수요일 영업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가 제20회 시애틀 미주 한인체육대회 해단식과 정기이사회를 열고 곽우천 미동부 충청도 향후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21년 뉴욕 미주체전 준비위원장에는 김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이 추대됐습니다. 뉴욕 대표단은 이번 미주체전에서 총 17개 가맹단체 중 11곳이 참석해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인 필릭스 김 씨가 운영하는 휴대용 거만기 개발업체 오비츠가 최근 뉴욕 주정부가 주최한 스타트업 경진대회 루미네이트 뉴욕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00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비츠는 아이프로파일러라는 이름의 휴대용 거만기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기는 1초 이내에 45가지 이상의 안줄안 정보를 빠른 속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 거만기보다 가격도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오는 7월 5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 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 당국은 파티 전 술을 마시지 않는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고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없을 경우 우버나 택시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재무국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 씨가 지난 28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벨리 스트림의 한 네일 살롱으로 배달된 불법 담배를 차량에 옮겨 싣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뉴욕주 납세 필증이 없는 2천여 갑의 불법 담배를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현재 불법 담배 소지와 탈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맑겠고 역시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